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219 부동산 TV의 219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투자로 100억 버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부동산 투자로 10년 만에 100억을 벌었다. 이것을 목표로 세웠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그게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저 허황된 생각을 하고 있구나, 허황된 꿈을 꾸고 있거나 비현실적이야, 현실성이 없어,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저는 거기에 따른 구체적인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이야기한 게 아니고요. 당연히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방법을 이야기했을 뿐입니다. 현실성이 있어야 되겠죠. 뜬구름 잡기가 아니어야 됩니다. 그래서 목표라는 것은 비현실적이거나 무모한 그런 게 아니라 가능한 한 현재 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을 찾으라는 겁니다. 제가 돈 버는 토지 투자를 비롯해서 책을 지금 현재 4권을 썼고요. 지금 5권째 이제 지금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책을 쓴 이유도 이 100억을 버는 방법과 비슷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책을 쓰는 것도 어떤 관심이죠. 관심이고 거기에 따른 노력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관심과 노력과 아이디어가 없다면 책이 나오지 않듯이 여러분도 부동산으로 돈을 벌겠다 하시면서 어떤 방법을 모르면 벌 수가 없는 것이죠. 하지만 방법을 알고 나면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동산 투자로 돈을 버는데 멀리서 찾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멀리서 찾으려고 하면 분명히 그건 비현실적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면 부동산 투자로 돈을 벌 수 있는 가능성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저도 그렇게 해서 책도 쓰고 그 가능성을 많이 발굴했는데요. 오늘 그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변에 대한 관심과 해석이라는 게 뭔가? 그거는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잘 살펴보십시오. 저는 제가 이제 노원구 쪽에, 서울에 있는 노원구 쪽에 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일어나는 일을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한 말쯤에 지하철 출구를 하나 만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출구를 하나 만드는 게 여러분의 부동산과 여러분의 생활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그걸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출구가 하나 생기면 그 어떤 아파트나 주거지들은 굉장히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 있겠죠. 원래 거리가 500m, 300m 정도 됐는데 예를 들어서 출구까지가 한 100m로 짧아진다. 그러면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출퇴근 시간에도 아주 시간이 단축되는 것은 물론이고, 비가 오는 날이라든지 날씨가 안 좋은 날도 비를 적게 맞는다든지 아니면 거기에 따르는 어떤 부담을 많이 줄여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출구가 하나 생기는 게 그게 대수냐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의 생활에는 당연히 영향을 미치고, 그게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일어나는 일이라면 상당히 많은 영향을 주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에 에스컬레이터가 생기는 것,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가 생기는 것, 이런 것조차도 영향을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주의 깊게 관찰을 하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창동에 일자리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일자리라는 것은 벤처기업을 위한 일자리라든지 아니면 예술가나 이제 젊은 층을 위해서 그쪽에 거주도 하면서 일터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건물을 지금 현재 공사 중에 있어요. 아마 창동역 옆에서 보시면 알게 될 텐데요. 그게 그럼 과연 여러분의 인생에 아니면 여러분 생활에 무슨 관계가 있을까? 그런 걸 잘 분석해 보는 게 부동산 투자가 아닐까 합니다. 거기에 아마 예를 들어서 1000명 정도의 일자리가 생긴다. 그러면 1000명 정도의 사람이 유입될 것이고, 기존에는 없었던 것이죠. 그 유입되는 인구는 또 주변에 거주지를 필요로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당연히 주변 아파트 가격이 약간 오를 수가 있겠죠.
이런 것도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그게 딱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일자리는 결과적으로 거주지나 이런 생활 환경과 밀접하게 관련됐다. 여러분의 부동산에도 영향을 준다는 것, 그것을 파악해 보시라는 거죠. 그래서 일자리가 제일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이 있어야지 수익이 나야지 뭐 병원도 필요하고 마트도 필요하고 좋은 학교도 필요하고 그런 어떤 그 인프라들이 필요하겠죠. 근데 일자리가 없는데 그런 거는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노원구가 아파트 가격이 그렇게 오르지 않는 것은 주변에 대기업이라든지 좋은 일자리가 많이 없기 때문입니다. 일자리가 많이 생긴다면 아파트도 가격 상승을 하게 될 것이다. 물론 제가 뭐 가격을 오르라 한다고 오르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뭐 크게 바라는 것도 아니지만 환경이 점점 달라짐으로 해서 여러분의 재산에도 영향을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렇게 생기는 일자리. 그 옆에 이제 그 K-팝 공연장이 또 생긴다고 합니다. 한 2만 석 가까이 되는 공연장이 생기는데 그건 과연 그럼 주변에 어떤 영향을 줄까? 소음만 줄까? 아니면 뭐 교통만 불편해질까? 아니면 편리하게 사용하고 또 거기에 일자리가 또 많이 생길까? 이런 것도 또 고민해 볼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그러면서 전 세계적으로 많은 인구들이 관광을 와서 소비를 하게 된다 그러면 그 주변의 상가라든지 아니면 또 거주지라든지 이런 가격 상승을 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거 영향을 분석하면서 주의 깊게 살펴보면 여러분의 아파트를 팔고 나가야 될지 계속 보유해야 될지 이런 것을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주변에 대한 해석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도봉 차량기지가 있어요. 도봉 차량기지가 현재 저 4호선 차량기지인데 이제 그 당고개를 통해 가지고 저쪽 이제 진접 쪽으로 나가게 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럼 그 자리에 과연 그 넓은 땅에 뭐가 들어올까? 이걸 또 고민해 보자는 것이죠. 노원구에서는 거기다가 뭐 서울대학교 병원처럼 바이오 메디컬 센터 이런 거를 개발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아직까지는 뭐 현실화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발표만 했지. 그래서 그 첫 삽을 떠는 순간 그럼 또 거기에 또 고소득 계층의 일자리가 생긴다는 거죠. 그걸 보고 있으면 우리 아파트에 어떤 영향을 줄까? 그 고소득 계층의 일자리가 생기면 과연 우리 아파트에 거주를 할까? 아니면 더 먼 곳에서 거주를 할까? 이런 것조차도 분석해보고 확인해보는 일. 그게 바로 투자자가 할 일이겠죠. 그래야 부동산으로 100억 버는 방법을 발견해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2020년 12월에 완공 목표인 동부간선도로가 지금 저쪽 이제 월계교 쪽에서부터 이쪽 어정부 가는 데는 2차선인데 그걸 이제 한 차선 더 늘려서 3차선으로 확장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확장 공사가 2020년 12월에 끝나게 된다. 물론 조금 더 빨리 당겨질 수는 있어요. 예산이 더 확보된다면. 그래서 그게 과연 그럼 내 집, 내 아파트, 내 거주지와 무슨 관계가 있을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겠죠, 당연히. 교통 또 체증이 줄어들겠죠. 그러면 또 강남으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출퇴근 시간이 단축되거나 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거나 교통 체증이 덜 하겠죠. 그럼 또 내 아파트가 좋아진다는 거죠. 이런 걸 또 계속해서 보고 있으면서 사진도 찍어두고 분석도 해보고 인터넷 조회도 해보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것입니다. 뭐 거창한 공부가 아니에요. 뭐 국가 어떤 계획이라든지 도시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만 보고 있을 게 아니라 여러분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잘 분석해 보면 그게 바로 여러분들의 부동산 지식, 여러분들의 부동산 주가 방식, 또 부동산 투자를 통해서 돈을 버는 그런 기회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동부간선도로가 확정되는 것을 잘 보고 있으라는 거고요. 얼마 전에 또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을 발표했습니다. 동부간선도로가 지하로 들어가면 그 위에 공원이 조성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아파트 옆에 예를 들어서 공원이 생긴다. 그러면 주거 환경이 굉장히 쾌적해지고 또 놀 곳이 많아지고 여가 활동을 쉽게 할 수 있겠죠. 이런 것도 당연히 내 아파트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언제 될까? 언제 첫 삽을 떠서 언제 완공될까?
그것을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으라는 것이죠. 그냥 있으면 안 됩니다. 당연히 또 검색도 해보고 서울시 생활권 계획이라든지 이런 곳에서도 들어가서 이 계획들을 미리미리 한번 따져보고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해서 다시 한 번 더 강조하지만 여러분의 부동산 실력은 한 차례 업그레이드 된다. 그렇게 함으로써 또 전문가도 될 수 있고 책도 쓸 수 있고 관심과 노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는 관심과 노력이다. 여러분 주변에 대한 해석과 관심과 노력에 달려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GTS C 노선을 지금 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아마 곧 착공을 하게 될 것입니다. 착공을 하면 예를 들어서 5년이라든지 뭐 6년이 걸린다고 해도 결국은 될 테니까 그러면 또 창동에서 강남까지 예를 들어서 12분에서 15분 정도 걸린다. 그러면 지금 현재 뭐 40분, 50분 걸리는 것보다는 훨씬 더 단축되겠죠. 그러면 여러분의 생활이 편리해진다는 것이죠. 그만큼 또 일터로 가는 시간이 단축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인프라를 사용할 수 있는 시간도 줄어들 테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영향을 굉장히 많이 준다. 그래서 그게 물론 그런 영향만 있지 않고 또 외곽으로 또 주거지가 퍼져나가서 여러분 아파트가 대략 가격이 떨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항상 고정관념을 가지고 생각하지 마시고 바꿔서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이런 게 부동산 투자에서는 굉장한 성공 요인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야 봅니다. 그래서 이상으로 제가 일어나는 주변의 해석을 통해서 이게 확대되면 전국의 어떤 교통망이라든지 전국의 부동산 개발도 마찬가지로 관심과 해석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뉴스도 살펴보고 신문도 보고 매스컴을 들을 때도 그냥 듣지 마시고 관심과 또 해석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의 것으로 만든다면 부동산으로 100억을 버는 날도 얼마 남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용이 좋았다면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고 댓글도 남겨주시면 또 제가 답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것은 언제나 댓글 달아주시고요. 또 책을 쓰고 싶은 분이나 부동산 강의를 듣고 싶은 분은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가 알려드리고 좋은 코치가 되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9 부동산 TV의 작가 219였습니다. 감사합니다.